네, 과학하는 사람들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 알파 캠퍼스 지식의 비나 시작합니다. 오늘은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 진행을 맡게 된 국가과학기술력개발원 지상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상현 박사님과 함께 진행을 도와드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민세미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위해서 우리나라 합성생물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대희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대희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합성생물학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최고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성생물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좀 일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합성생물학 관련해서 이제 오늘 강연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저도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정부가 2030년까지 석유 기반 제조 산업의 30%를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산업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뉴스를 좀 접했습니다. 합성생물학은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음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이 잘 발달된 국가는 팬데믹을 잘 대응하면서 극복하는 과정들을 잘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과학기술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이 각 국가의 기술 패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그냥 과학기술이 단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 개발이다라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재산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첨단 전략 기술이라고 해서 12개를 선정한 바가 있고, 거기에 바이오로서 합성생물학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지금 자료는 2020년에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에서 향후 바이오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에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연간 4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전 세계 질병 관련된 비용도 45% 정도를 바이오에서 경감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바이오가 전 산업에 걸쳐서 막대한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이러한 그 합성생물학은 새로운 생물학의 시대를 도래하게 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기술과 여러 바이오 기술, 물리학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특히 이제 바이오에서는 뉴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이 등장을 했는데, 생물학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바이올로지로서 합성생물학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은 최근에는 역시 트렌드에 맞춰서 기존의 생명공학 또는 바이오의 기술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전자기술, 데이터, 네트워크 등과 융합이 돼서 새로운 첨단 바이오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잘 이해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많이 바이오를 해왔던 부분이에요. 주로 이제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은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었죠. 하지만 이제 합성생물학은 그렇게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체를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생명공학이 기존에 있는 생명체를 조금 변형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라고 하면, 이 합성생물학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체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접근법 자체가 기존의 생명공학과는 전혀 다른 바이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합성생물학 관련해서 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무엇보다도 미국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술 개발을 넘어서 산업으로 정착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를 통해서 바이오 제조로 이어지는 바이오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네, 청사진과 네,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30년까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정부에서 그런 이제 정책을 수립해서 이제 그 합성생물학에 대한 산업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바이오에 대한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투자라든가 전략이 그 다른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만 더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규모의 합성생물학 연구 시설과 바이오 파운드리를 최근에 선전이라고 하는 지역에다 만들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중에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합성생물학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기존의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연계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바이오 파운드리가 어떻게 바이오 제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다고 하면 미국을 빨리 추격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앞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내에서는 합성생물학 정책과 관련해서 최근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이오 제조 혁신을 위한 합성생물학 생태계 조성 방안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합성생물학의 국내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많은 정책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합성생물학 육성법까지 지금 국회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가 좀 자연스럽게 제가 등장을 하는데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합성생물학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진보된 기술이고 산업과 잘 연결될 수가 있긴 한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대규모의 실험이 많이 진행이 되고 합성생물학에서는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하듯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연구를.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술을 자동화하고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이게 연중 돌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빨리 얻을 수 있게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는데 그 인프라 시설을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바이오 사실 저도 첨단 바이오의 뜻을 몰라가지고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첨단 바이오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합성생물학이고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저는 믿고 첨단 바이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 그 예.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용어의 좀 기원이라든가 혹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예. 과거의 생명공학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한 연구실이나 한 기관에서 전부 다 했었죠. 유전자 클로닝부터 해서 어떤 물질 생산하는 것까지. 그런데 합성생물학의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을 다 전문성을 가지고 디자인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빌드만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전문성을 확보해서 이것이 융합을 통해서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을 돌려보자.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공학적으로 더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반도체 파운드리의 개념을 차용해서 네. 바이오에 들고 온 것이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박사님, 제가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접했는데요. 미국의 크레이그 벤터 연구소에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자손 번식까지 가능한 인공 생명체를 합성하는 데 성공하여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인공 생명체는 어떻게 만드나요?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합성생물학의 기본 개념부터 어떻게 인공 생명체가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자동차 분해도는 조립을 하면 특정 자동차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조립 설계도를 드리고 조립도를 드리고 부품을 1번과 2번, 2번과 3번을 연결하라고 해서 끝까지 다 연결하시면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원리대로라고 하면 생명체를 이렇게 분해해 놨을 때 생명체를 설계도에 따라서 조립을 하면
누구든지 똑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요게 합성생물학입니다. 어, 이런 접근 방법으로 이제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만들려면 생명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명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요. 지금 보시는 그림만 봐도 굉장히 다양하시죠. 네. 뭐 곱슬인 분이 계시고 쌍꺼풀이 있는 분도 계시고 뭐 피부색이 또 전혀 다르시고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이 DNA가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화석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공부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DNA의 서열만 읽음으로 인해서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지까지 예측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NA를 이해하면 인공 생명체를 만드실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 박사님께 이제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제 합성 생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합성 생물학이 우리 생활이나 또는 사회, 뭐 경제, 뭐 이런 뭐 전반에 좀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짚고 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효모하면 떠올리는 그림들이에요. 맥주 발효, 그다음에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 근데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합성 생물학자들이 보는 효모입니다. 네. 지금 왼쪽에 있는 합성 그 효모는 여러분들이 의약품으로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를 만든 효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마약하면 양귀비를 떠올리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시는 저 꽃 그림이 양귀비입니다. 그래서 양귀비의 DNA와 여러 가지 이제 필요로 하는 DNA들을 효모에 옮겨주면 효모가 저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효모에서 생산하는 예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성생물학자인 제이 키슬링 UC 버클리에서 근무하신 교수님이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이 이제 노벨 의학상을 2015년에 받으신 중국의 투유 교수님인데 이분이 중국의 개똥쑥에 안에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네. 이 식물에서 이 치료제를 추출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네. 경작지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날씨에 따라서 작황이 다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품질의 치료제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식물에서 추출하고 분리해야 되니까 어렵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생물에다가 관련된 DNA를 전부 옮겨가지고 네.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고 실제로 이제 저개발 국가에 생산해서 공급했던 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합성 생물학이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는 뭐 그 대체육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체육하면 등장하는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비안드 미시나 임파서블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대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파서블 버거 같은 경우에는 저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효모에서 저 그 레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특정 빨간 물질의 그 고기 맛을 내는 성분을 생산해서 네. 실제로 저 패티를 만들 때 쓰고 있어요. 이 이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합성 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 어떤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 보시나요? 예,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은 미국과 영국과 중국은 정부 주도에 굉장히 활발한 투자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조로 이제 30%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 기술을 보면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NSF에서는 미국에 추가적으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과제 계획을 현재 공포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합성생물학 연구소 소장님께서 지난달에 선전에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 규모에 압도를 당하시고 오셨더라고요. 네. 이 굉장히 고층의 4개의 건물이 바이오 파운드리와 합성 생물학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 또 신규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건물에는 합성 생물학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 지금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그만큼 중국은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합성 생물학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벌써 합성생물학 로드맵을 만들었을 정도로 합성생물학의 기술 개발과
정책, 파급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국의 정책적인 그 제도, 그리고 미국의 산업적인 지원책, 그리고 네. 중국의 정부 주도의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합성생물학 투자와 지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글로벌 바이오 파운드리 연합이라고 해서 이 바이오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합체들은 세계적인 문제를 같이 극복하는 데도 참여를 하고 있고, 서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운영하거나 어떤 문제 그 제품을 생산할 때 노하우나 기술 개발, 프로토콜 같은 걸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 파운드리와 어떤 민간 기업의 파운드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뭐 차별성 또는 어떤 상호 어떤 역할 분담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떤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가 이미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바이오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 안에 네. 바이오 파운드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바이오 파운드리는 잘 가동이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는 제가 부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바이오 파운드리를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파운드리가 어떤 거고 합성생물학 기술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사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죠. 네, 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더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없고, 네. 근데 민간 바이오 파운드리는 이런 공공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기업의 이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워크플로우를 돌릴 수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개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의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합성생물학 기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민간과 공공은 상호 이제 그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어떤 바이오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같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네, 네. 고민은 함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네, 이로써 오늘 합성생물학이 그리는 미래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학하는 사람들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 알파 캠퍼스 지식 앱이나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이대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